안녕하세요. 자연취업 박사 김태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입냄새, 즉 구취죠. 이 누구나가 다 날 수 있는데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얼마 전에 추석날 이 손자들이 품에 안겨가지고 이 뽀뽀를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나요?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분 없습니까? 뭐, 손자, 손녀한테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쓱 기분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또 이 냄새도 사랑하는 사람의 입냄새는 향기가 난다고들 합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입냄새가 안 나거나 모르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부터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 날이 금세 끝날 것 같지 않으니 고민일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이 예방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으니까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입냄새 즉 구취는 본인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냄새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하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입냄새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뭐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양치질을 해도 입에 나는 냄새는 완전하게 본인의 노력 없이는 안 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이제 내 입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이 감지하고 확인할 수가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뭐 대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입냄새를 확인하는 기구나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려면은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나 허물 없는 사람에게 후 하든지 하 하든지 해서 물어보든지 또 다음은 이제 그 침에다가 이 손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혀로 본인의 냄새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런 이제 컵에다가 하든지 뚜껑을 닫아 놨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본인의 냄새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본인의 이제 입냄새 유무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냄새는 크게는 두 가지로 생리적인 입냄새와 병리적인 냄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입냄새는 요사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디 우리가 힘을 들게 하든지 계단을 올라가든지 하면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러면 입이 이 구강이 건조하게 됩니다. 이 건조하게 되므로 이 냄새가 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입안에 침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이 건조하게 되면은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우리가 이제 냄새는 물론이지만 폐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대로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코로 숨을 쉬면은 1차 우리 솜털 거친 코털이 있기 때문에 걸러져서 불순물은 다 걸러지는 거죠. 그 입으로 숨으면 그냥 그대로 다 폐에 안착하고 들어가게 돼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입으로는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입안에는 우리 유익균과 유해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아무리 이 하루에 3번 아니라 4번의 입안을 따라도 이 우리 세균이 500여 종의 이 세균이 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침이 마르고 입이 건조해지면은 우리가 입속에 단백질이 분해돼서 휘발성 산화성 물질이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냄새가 유독 많이 나는
기호식품 섭취,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마늘이나 파, 양파, 부추, 생선 등을 먹은 후에는 좀 더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술이나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만성 피로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하면은 입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병리적인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치과나 전문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강 질환이나 그리고 치주염, 충치, 풍치, 또 우리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역류성 우리가 식도염이나 당뇨, 위궤양 등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입안은 항상 침이 있는 상태는 우리 침은요 굉장히 우리가 몰라같이 독하기 때문에 살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제 병리적인 현상 중에 제일 거서간 것은 또 과일 향이나 시큼한 우리가 냄새가 난다 보면은 당뇨를 의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입냄새도 여러 가지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달걀 썩은 냄새가 비슷한 것은 우리가 간 질환이 안 좋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콩팥 질환이 안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음식 부패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우리가 입냄새가 난다면은 입안에 즉 이제 구강에 문제가 생각되므로, 특히 우리 부부간이나 연인 관계는 입냄새에 민감하니까 조기 완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병리적인 그런 이제 우리 오장육부에서 목에서 넘어오는 냄새에 대해서는 전문의나 치과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냄새가 난다고 하여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껌, 음단 등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순간적일지는 몰라도 건강을 해치고, 또 어떤 분들은 입안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향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화학성 물질이라 장기적으로 여러 번 할 때는 건강에 매우 안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입안 세균들이 우리 이제 그냥 방치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장기에 염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리적인 문제는 두고라도 생리적인 우리 문제는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혓바닥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칫솔로 혓바닥을 닦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것은 그 다이소나 약국에 가면 요거 하나 1,000원인데 한 5년 써요. 그래서 방송에 좀 보기 싫지만 혀를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해 가지고 가거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사이는 이제 또 뭐냐면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대부분 보면 마스크를 금세 착용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오래 반복이 되면 자체 침 등으로 인해서 휴식뿐이나 입안 마스크에 베어 있으므로 아무도 없는 길이나 대중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 심호흡을 이렇게 하는 것도 냄새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입냄새가 사실 고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방법은 대화를 하는 중에 자꾸 거리를 멀리 한다든지 고개를 자꾸 돌리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내 몸에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가깝고 상사라도 지위가 높더라도 입안에 냄새가 나면 이 대화하기가 상당히 불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써 대인관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입안 냄새의 예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기상해서 일어나자마자 양치기를 하고 밥을 먹든지 물을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침에 왜 그러냐면 치약은요, 우리가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독특한 세제와 계면 활성제에 있는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는 안 좋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깨끗이 가거리를 한다 해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 가지고는요, 아까 제가 이런 걸 다이소에 가면 1,000원입니다. 몇 년을 써요. 제가 이거 쓰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가거리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물을 머그잔에 따뜻한 물에 한 잔 내지 두 잔을 드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2, 30분 있다가 식사를 드십시오. 왜 그러냐? 바로 물을 드시고 식사를 하면은 우리 소화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또 한 2, 30분 있다가 우리가 이제 따뜻한 물을 먹으면은 우리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장애 활성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치약 이게 상당한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특수 치약은 있죠. 이게 우리가 이걸 기름기를 없애려면은 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계면 활성제예요. 화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입안이 건조하면은 세균이 그 단백질이 분해돼서 산성화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규칙적으로 보통 우리가 하루 7, 8잔을 가급적이면은 찬물은 좀 삼가해 주시고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 아침과 같이 가거리를 이렇게 이런 걸로 백태 가거리를 하시고 머그잔에 따뜻한 물 한 잔 내지 두 잔을 드시면은 저녁에 주무실 때 장의 활성화도 도와줄 뿐더러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장병 예방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들지 않은 거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칫솔통에 꼽아 놓든지 안 그러면 옷에 뭐 좀 벗어난 분들은 소독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시면 반드시 잇몸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잔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소금을 한 2숟가락 더 부으십시오. 굵은 소금, 뭐 배추 절인 소금도 좋고요. 굳이 뭐 죽염이나 뭐 핑크 소금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담가 나와 가지고 희귀 쪄서 가지고 칫솔을 식구들대로 다 담아 놓으십시오. 담아 놨다가 그렇게 양치질을 하면은 우리 잇몸병이나 입안의 병은 완전 소멸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안이 건강해지고 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청하신 대로 이렇게 해보시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